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지금 금리를 자꾸 인하하라고 하는 거냐? 그게 지금 이제 제일 큰 또 문제가 되겠죠. 왜 금리를 인하하라고 할까? 금리를 인하하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달러의 가치가 너무 강해요. 다른 화폐에 비해서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하다 보면 결국은 수출을 할 때 미국이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할 때 가격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비싸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상대 나라에서 예를 들어 중국이라고 보죠. 중국의 위안화는 지금 계속 매일매일 지금 어,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중국 화폐 위안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위안화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중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위안화로 만들었겠죠. 만들어서 이걸 달러로 수출을 해요. 수출을 할 때 달러로 계산을 하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중국 제품이 미국에 들어가 있었을 때는 상대적으로 싸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뭐 1달러 하던 게 지금 뭐 85센트밖에 안 하네? 싸네? 하나 더 사지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 거는 비싸니까 안 팔릴 거고 중국 거는 싸니까 더 많이 팔릴 거고 이렇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은 국제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국제 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달러가 약세를 기록해야 하고 달러가 약세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를 해야 하고 근데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면 경제가 안 좋아야 인하를 했었을 때 그에 맞는 해결책이 되는데 지금 경제는 나쁘지 않고 이걸 쓸 수 없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런 불안정성을 유도한다라는 겁니다. 지난 6월이었나요? FOMC가 이 금리를 0.25%포인트를 인하했죠. 그때 예비적 인하야 미중 무역 분쟁의 협상의 불안정성 때문에 예비적으로 하는 거야. 미국 괜찮지만 예비적으로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트럼프의 의도가 먹혀 들어갔던 거죠. 그때는. 그때도 금리 결정을 앞두고 2주인가요? 2주 정도를 앞두고 관세 부과하면서 굉장히 큰 혼란에 한번 빠뜨렸었으니까 지금 이번에도 그 부분과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번에 어제 그제였죠? 잭슨홀 그 연설에서 파월이 금리 인하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몇 번 할 거야 뭐 안 할 수도 있어 뭐 확실하게 금리 인하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트럼프는 1%포인트의 인하를 강요했고 지금 시장에서의 채권 시장이라는 이쪽에서의 움직임은 한 50pp 정도까지도 지금 얘기가 됐는데 요 정도까지 인하를 반영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제 모습을 보면 또 한 25bp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모습이에요. 지금 굉장히 급변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는데 금리를 9월 달에는 인하를 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만큼을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얼마나 더 흔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아무튼 현재 상태에서 미국은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인데 그걸 인하하게 만들기 위해서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굉장히 이 어려운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요거 한번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 트럼프의 양보성 발언으로 인해서 미중 무역 협상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서로 간의 근본적인 전략의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중국에서 뭐 자기들은 전화한 적도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더 다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더 끌고 갔을 때는 자칫하면 자신의 대선에 먹구름 낄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제가 이거 강조를 아마 6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정쩡한 합의로 1달락을 시킨 다음에 숨고르기에 들어갈 겁니다.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가 재선이 되고 나서 다시 전쟁 시작하는 이 시나리오가 현재로 봐서는 가장 좀 유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글로벌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뭐 제가 이 얘기를 한다고 당장 오늘 내일 이게 나오는 게 아니겠죠. 어차피 9월 초에 합의와 관련된 얘기가 나올 테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좀 길게 놓고 본다고 한다면 내년 이 트럼프의 대선이 있을 때까지, 미국 대선이 있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1달러, 어정쩡한 정도의 1달러를 해놓고 폭탄 주머니에 넣어놓고 재선이 되면 다시 꺼낼 수 있는 이 부분을 만들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고, 두 번째는 내년 대선 시기까지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좀 밀고 당기고 하는, 요번에 좀 세게 밀었더니 중국이 좀 많이 반발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발짝 양보하면서 당겨주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 국제 경기는 경기 전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당장은 뭐 큰 어떤 전망이 의미가 없는 상태죠, 지금. 근데 만약에 이런 형태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점점 트럼프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그 완전히 180도를 뒤집는 이 미치광이 전략이 조금씩 간파가 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피로감을 지금 많이 느끼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략으로 계속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년까지 계속 가기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안정화를 이루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제가 VIP방이나 무료방에서 9월 정도부터는, 빠르면 9월 초, 늦으면 추석 이후 정도부터는 시장이 좀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드렸던 근거 중에 하나도 이 부분에 근거한 부분이 뭐 일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트럼프가 이제 숨을 죽이는 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쪽으로 이제 또 사고를 치겠죠. 하지만 이쪽 부분에서는 이렇게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는 여지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오늘 일본 문제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 가지고, 무역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결론은 이 현재 글로벌 경기의 뭐 아래 공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아래 공포가 과거와 다른 점은 올라가면서 뒤집힌 게 아니라 떨어지면서 이렇게 더 많이 추락한 게 문제라 그랬죠. 이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옐런 전 의장 같은 경우도 이번은 지난번과 달라, 여느 때와 달라라고 얘기했던 그 근본 취지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의도적인 불확실성의 유도, 이 부분을 간파를 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요. 예, 일단 제가 보는 시각에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